교환. 예, 교환은 간단하죠.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게 교환계약상 채무입니다. 따라서 재산권만 이전해 주면 채무 이행을 다 한 거죠.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줘요. 을은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교환계약상 의무는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함으로써 그걸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을 교환계약이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 그랬죠. A 토지는 3억짜리고 B 토지는 2억짜리다. 이 차액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이 차액 1억을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줄 수도 있지만 주로 돈으로 보충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걸 보충금이라 한다 그랬어요. 보충금. 1억을. 뭐라 한다고요? 보충금. 자, 이때 을이 갑에게 보충금을 1억을 지급하는 것. 교환계약상 채무다 아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을이 갑에게 보충금 1억을 지급하는 것은 교환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계약상 채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교환계약상 채무는 요 재산권 이전이 교환계약상 채무예요.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하고요. 을이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 이게 교환계약상 채무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다 한 것이다. 이게 판례 문구예요. 문제는 이걸 끝내 안 줘요. 그럼 이게 채무 불이행이어야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채무가 아니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럼 갑은 을이 끝내 1억을 안 준다 해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여기에다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을이 보충금 1억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교환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마치 뭐하고 똑같다? 매매, 대금, 지급, 불이행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교환계약. 그것만. 그러니까 교환계약상 채무는 재산권 이전하는 게 채무라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끝. 보충금의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임대차가 나왔네요. 임대차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 정확하게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 쌍문 낙성 분류식 계약을 말한다. 이때 물건은 부동산, 동산, 불문. 그렇죠? 타익 물건도 괜찮지요. 단 비소비물이어야 되죠. 왜? 나중에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동산, 불문, 타익 물건도 된다. 단 비소비물일 것. 마지막으로 농지는 또 제외. 농지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차임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그죠? 차임액 제한 같은 거 없지요. 반드시 금전 아니어도 되지요. 이런 게 차임의 특징이 됩니다. 이렇게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쌍문 낙성 분류식 계약을 말하고, 이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채권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임차권은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부동산 임차권만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 뭘 부여하죠? 대항력을 부여하여 그 힘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부여받는 방법, 민법상 2개. 임차권 등기하고 621조.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다면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 약정이 있으면 청구 못한다. 임의규정. 청구권에 불과하고 임대인의 승낙을 요한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 어쨌든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반면에 622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다른 거 안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공작물 수목 안 돼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안 했어도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622조. 두 가지 대항력 꼭 기억하죠. 두 가지 대항력. 그게 166페이지 조문에 있죠. 621, 622.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임대차 계약의 성립이 있어요.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존속기간 및 갱신이 나오죠. 존속기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최장도 없고 최단도 없죠. 최장, 최단 없다. 민법상 임대차에는. 그리고 뭐가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635조. 이게 하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1월, 5일이 경과함으로써 계약은 해지가 된다. 그때 그 6월, 1월, 5일 이걸 뭐라 한다? 해지기간. 원래 해지는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해지 효력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걸 즉시 해지라 그래요. 그런데 635조는 상대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가 됩니다. 그거를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라고 합니다. 이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가 3개가 더 있다. 636조 기간은 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637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해지하는 경우, 639조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갱신된 경우. 4가지. 요 4가지 경우에는 무슨 해지? 즉시 해지? 해지 통고에 한 해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지가 된다. 잊지 말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167페이지 하단 168페이지까지 있죠. 파산까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존속기간에 갱신이 있어요. 그렇죠? 갱신 방법 중에 약정갱신이 있고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 뭐죠?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었죠? 643조에서 지상권에 있는 283조를 준용하고 있죠. 자, 643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에 283조를 준용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 있죠. 요건이 뭐죠?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사용수익을 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요건이다. 법정갱신 요건이다. 뭐 기간 만료된 6월부터 1월까지 이런 거 없어요. 민법상 임대차는. 효과는 뭐예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 또 하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을 제외하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이게 법정갱신의 요건이 되겠죠. 요건과 효과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자, 임대차 계약의 뜻받고 부동산 임차권 강화 2가지 받고 존속기간 규정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4번째, 임대차는 효력이 중요하죠. 임대인 권리가 있고 임대인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임대인은 임차인 권리가 있고 임차인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은 권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권리가 4개가 있죠. 임차권,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권. 어떤 책을 봤더니 빅3라고 써놨던데 이거를. 빅3. 뭐 빅3까지는 아니고요. 중요한 게 3가지.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아라. 고민은 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제일 중요하죠. 나머지 조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임대인의 의무 169페이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동그라미 1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따라서 첫 번째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고, 두 번째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을 때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 그러니까 임대인이 대신 방해 제거 따위를 청구함으로써 그 방해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선 의무.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즉 필요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양가로 1번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다. 두 번째, 하자가 임차인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는 일단 수선하고 나중에 손해 배상 청구로 가라. 세 번째, 수선 의무 면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번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는 것은 곧 임차인은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아, 비용 상환 조건 포기 특약도 유효하구나. 따라서 비용 상환 조건은 임의 규정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또는 임차인의 물건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하는 도난 방지 의무가 있는가? 원칙 없다. 임대인한테 원칙 없다. 다만 여관 숙박 계약이나 병원 입원 계약 같은 특수 임대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 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 예외 이렇게 되겠죠. 자,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맨 밑에 비용 상환 청구인데 임의 규정이라고 일단 무엇을 박았죠? 한 장을 넘기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자, 조문 간단히 확인한 다음에 밑에 표 필요비 지출 후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한 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2가지 요건. 임대차 종료 플러스 가액 증가가 현존. 2번 임대인 동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어야 되니까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비, 대표적으로 간판 시설비 이런 것들은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언제까지 행사하는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까지 1번만 기억하자. 유치권 성립하죠.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유치. 2가지 조심하자. 첫째, 유익비는 법원을 통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그럼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또 하나,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절한 채 점유, 임차인이 불법 점유. 그 불법 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임의 규정이라 그랬고 따라서 포기 특약할 수 있는데 그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거 2개 꼭 암기하자.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라는 원상 복구 특약과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죠.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는 약정. 뒤에까지 기억해야 돼요.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부속물 매수 조건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 거기까지 딱 기억해요.
3번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증권 잊지 마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건물 기타 공작물 토지 임차인 안 돼. 임대인 안 돼.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언제? 임대차 종료한 때. 646조 1항 두 번째 줄 임대차의 종료에다가 동그라미를 빡.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시킨 거하고 2항 임대인 으로부터 매수한 거고 두 개만. 조문 일단 확인 꼭 하셔야 되죠. 자, 오른쪽을 봅니다. 1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일시사용임대차 뭐가 있었죠? 숙박계약 같은 것들. 숙박계약 같은 경우에는 강행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 2번 형성권이다. 일방적인 거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밑에 3번 요건이 있는데 양가로 3번을 조심하자.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종료가 돼야 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이기상 차임 연체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 따위 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643조 의 세 번째 줄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이다. 어떨 때 할 수 있나? 박스 안에 1번, 2번. 1번이 조문에 있는 거고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 갱신 청구, 거절. 2번은 판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거기 1번하고 2번을 구별하셔야 돼요. 요건 박스 맨 밑에 1번은 갱신 청구가 있지요. 2번은 없지요. 구별하세요. 2번 뭐라고 나와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갱신 청구 후 매수 청구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X. 조심하자. 그럼 1번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매수 청구할 때 있다고 나온다고. 구별하세요. 1번은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2번은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 물론 3번 부속물 매수 청구와 마찬가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한 장 넘깁니다. 판례입니다. A. 웬만한 지상물은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일단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지상물. 요거는 안 돼. 그걸 빼면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든 나중에 신축한 건물이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묻지 않는다. B. 무허가 미등기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3. 단 임차인의 특수목적 시설물은 매수 청구 못한다. C군요. D.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E. 요게 제일 중요하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전체 매수 청구할 수는 없고 절대로 임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F. 지상물 매수 청구도 채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이 임대인이고 건물 소유자 을이 임차인일 때 당연히 을은 임대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단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거나 건물로 소유권 등기했거나 이렇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토지의 신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효과 A. 형성권이다. 매수 청권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대금 지급과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될 것이다. B. 매매대금은 어떻게 정하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C.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 때려 부시기 전까지. 언제까지? 철거 집행 전까지. 임대인이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관과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때려 부시기 전까지는, 즉 철거 집행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지상물 매수 조건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리 꼭 정리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머지 의무는 조문만 확인합니다. 오른쪽 차임지급 의무.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후급이 원칙이다. 됐고요. 니은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이 하나 있다. 자, 디귿이 중요합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차임 증감 청구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따로 차임 감액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차임 감액 청구 요건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멸실.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자기 잘못 없이 일부러 사용 수익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차임이 감액돼야 되죠. 여기서 조심. 차임이 감액된다가 아니라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뻑하면 감액된다고 나와요. 아닙니다.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또 하나, 남아있는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해지. 쭉 내려서 미음. 갑소유 건물을 을과 병이 동업을 위해서 공동으로 임대했다. 차임을 어떻게 지급하라? 연대. 지분 비율로 땡. 연대. 고대가 아니고 연대. 그만해라. 맨날 썰렁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 해제 2기 이상 차임 연체했을 때 몇 기? 2기. 연속이기, 통산이기, 불문. 해제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남의 물건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보관하라. 동그란 3번. 목적물을 수선하거나 권리주장자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하라. 단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가지 조심하세요. 지체 없이 하고 안 때예요. 즉시 아니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닙니다. 이따구를 내요. 치사하게. 지체 없이를 즉시로 바꾸거나 안 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 바꾸거나 이렇게 조심하자. 4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선할 때 임차인은 참아라. 그게 수인 의무죠. 다만 그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은 뭐 해라? 해지하라. 5번.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해서 반환하라. 뭐 이렇게 되겠지요. 몇 가지 의무와 관련된 조문 쫙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째. 임차권 양도와 전대. 전대는 목적물 전대를 말하죠.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하여, 왜 그 건물이라고 할까요? 그때 을이 병에게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파는 경우, 이게 임차권 양도. 임차권 양도가 있게 되면요, 임차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 간의 계약이 갑병의 계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을에서 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빠져나가요, 계약관계에서. 반면에 전대는 을이 건물을 재임대하는 거예요. 목적물 전대. 그럼 갑을 간의 계약 그대로 있고요, 을병 간의 계약 그대로 있어요. 이게 임차권 양도와 전대입니다. 두 번째,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계약 양자는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차인이에요. 얘는 당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동의받도록 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그죠? 우리 지상권이나 전세권 양도할 때는 동의 필요 없었죠. 물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채권이에요. 그 동의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자, 임차권 양도가 가서 오른쪽 임대인 동의, 명시묵시 불문하고 계약 후 동의도 가능하며 한 번 한 동의는 철회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가 있습니다. 자,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요약서에는 나눠놨는데 같이 생각하세요. 동의받지 않은 양도 전대가 법률 관계가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럼 그 양도와 관해서 봅니다. 첫째, 둘의 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은 유효하다. 을은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동의를 받아주지 못하면 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해지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다. 세 번째, 부부 사이에 임차권을 양도했다. 이때는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권은 없다. 세 번째, 병의 점유는 갑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이 병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하려면 두 단계로 나누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해지하지 않은 경우, 특히 해지하지 않은 경우는 갑을 간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로 나옵니다. 존속. 해지 안 했으니까. 그죠? 자, 이럴 때 만약에 해지했다. 갑은 병에게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해지했다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게 이거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럼 여전히 을이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을에게, 나가 을에게 차임 계속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병이 안 된다. 그죠? 임차권 양도 전대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무단전대 하나 추가. 뭘 추가?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고 을도 병과의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정쩡한 상태에서 병이 사용수익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 을도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갑은 을을 대위하여, 직접 안 되고 갑은 을을 대위하여 뭐 할 수 있다?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무단전대에서는 여기 하나 추가. 무단전대에서는 다 똑같아요. 무단양도 무단전대 다 똑같은데 무단전대만 이거 하나 추가. 무단전대. 175페이지 가운데 반가라 3번 무단양도. 임차인 을과 양수인 병의 관계 1. 임대인 갑과 양수인 병의 관계 1, 2.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의 관계 1번에 빡, 그 네 번째 줄 주의. 거기까지 1번 정도까지. 다음 페이지 전대. 의나 동의 철회는 똑같고요. 다만 동의와 철회 박스의 3번. 내가 건물을 빌려서 그 일부 작은 부분을 전대했을 때는 임대인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목적물 소부분 전대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 반가로 3번 똑같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딱 한 군데가 좀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칸에 4번.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직접 안 됩니다. 대위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야, 을한테 빨리 차임 줘. 이렇게. 을의 권리를 대위. 직접 안 됩니다. 무단전대는. 그 다음에 4번. 최근에 요 적법전대도 잘 나오죠. 적법전대. 갑의 동의를 받은 전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무단전대는 을을 대위했죠? 적법전대는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일 중요하죠.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갑의 청구가 을의 청구보다 우선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병, 전차인은 을,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적법전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박스 관련 판례를 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을 지급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 밑에 건 어려우니까 그것 같다 보다. 됐죠? 반면에 직접 의무를 부담하진 않아요. 갑이 직접 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은 갑에게 수선을 청구할 수 없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 을을 통하라. 그래서 이 불쌍한 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밑에 따로 나와 있다. 동그라미 4번. 여기 나와 있는 건 적법전대차에서 옳은 지문입니다. 우리 시험에 무단전대차와 관련돼서 옳은 것은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무단전대차와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나머지 4개가 적법전대차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단전대에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게. 첫째가 전차권 소멸보호 뭐죠? 갑이 을과 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합의 해지 또는 을의 임차권 포기. 딱 두 가지.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해서 임차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합의 해지. 을의 임차권 포기. 그럼 임차권 소멸하죠. 그래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기억. 니은.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라. 해지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라. 단 외워야 될 거. 을의 이기 차임을 연체로 갑이 해지한 경우에는 병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거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가 얘가 토지전 차인이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결론만 기억하세요. 토지전 차인이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한 장 넘겨서 건물전 차인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있겠지. 아까 임차인도 건물 임차인 부속물 매수, 토지 임차인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똑같아요. 적법 건물전 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적법 토지전 차인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적법 건물전 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가지. 요거 헷갈려요. 요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한 사람은 임대차, 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 동의받아서 부속. 이건 어렵지 않죠? 임차인하고 똑같아요. 하나가 추가. 임대인 동의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하나 추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까지. 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 있죠? 적법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돼요, 안 돼요? 얘는 개입하지 않은 채 을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은 갑이다 개입이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갑의 동의받아 부속, 갑으로부터 매수, 갑의 동의받아 을로부터 매수. 세 가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보증금. 자, 보증금이 뭔지는 아시죠? 첫째, 민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보증금은 어떤 기능이 있나? 손해배상 충당 기능이 있다, 손해배상. 어떤 손해배상? 차임연체나 목적물 훼손, 특히 차임연체, 여기서 문제가 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청구를 요구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에서 까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임차인이 까라 소리 못 한다. 반대로 임대인이 미리 까겠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은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 대법관님들은 대부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임차인? 우리나라 대법관님들이? 돈이 없어? 아이, 강남에 아파트 두세 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지금까지 대법관으로 퇴임한 중에서 자기 집 없이 퇴임한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있어요, 딱 한 분. 전 재산이 6천만 원밖에 없는 분이 있어서 탈탈 털어가지고 청렴의 대마왕이 한 분 있었어요. 대법관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지금. 대단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보통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세 채, 뭐 부인 이름으로 또 몇 채, 뭐 다 있어요. 요새는 더 하겠지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까는 건 괜찮아. 네가 나한테 까라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충당을 요구할 수는 없다. 임대인이 미리 충당하는 건 괜찮다. 그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가 웃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또 하나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임차인이 까세요 그러면 까지요. 임대인이 까주나요? 안 까줘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안 까줘. 연체이자 부착을 계속. 또 하나는 임대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어른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과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전세금 반환이 모두 신소유자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그랬죠. 임대차는 반대라 그랬어요. 채권에 불과해요. 따라서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요, 원칙이. 다만 대항력이 있다면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예외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을이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을 수 있죠. 다시 각과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가백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임대차예요. 전세권과 다르죠.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왼쪽 174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보증금 충당이 있죠. 보증금의 효력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증금 충당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오른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임무,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보증금에서는 딱 두 개. 대법원 판례 나오는 게 두 개예요. 됐죠? 마지막으로 임대차 종류 중에서 그 해지 통고 네 가지 기억하자. 즉시 해지하고 구별하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나와요? 해지 기간 경과 없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되는 경우 이렇게 구별해서 나온단 말이죠. 해지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게 해지 통고, 해지 기간 지나지 않아도 해지되는 게 즉시 해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해지 통고 4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다.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자, 민사특별법이 딱 들어갔는데 중개사법에서 했지요. 주임법, 상임법 외울 거 체크합니다. 182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첫 번째 적용범위 잘 나와요. 그 중에서 특히 물적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해요. 이 주거용 건물이 객체예요. 요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가 지문에 나옵니다. 첫째,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주거용인지 여부는 계약 당시 실지용도 기억하세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지용도.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지용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라면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반가로 1번 대지도 되고. 자, 이때 대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대지 환가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가로 3번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주택전세. 임대차라 그랬죠?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주택전세. 오른쪽 반가로 5번 일시사용임대차. 답으로 잘 나와요. 안 돼요. 숙박계약 같은 거 주임법 적용 안 됩니다. 인적 적용 범위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되는 놈들이 몇 놈 있다. 공사하고 중소기업하고 토지주택공사나 서울도시주택공사 같은 지방공사가 국민주택 도시주택기금이죠. 그걸 재원으로 재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경우. 그럼 구조가 이렇다 그랬죠. 갑소유 주택을 무슨 공사나 중소기업이 임대를 하여 무주택 서민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죠. 그래서 구조가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구조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때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인적 적용 범위죠.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이라고 했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가면 이게 확장이 된다 그랬어요. 아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봅니다. 뒤에서 볼 거예요. 자, 양가로 1번 대항력의 요건이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 인도라는 건 점유하는 걸 말하죠. 이때 점유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임대, 을이 병에게 갑의 동의받아 전대. 이거하고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니까 임차인은 무슨 점유도 괜찮다. 간접 점유도 된다. 인도에서 그거 하나. 간접 점유도 된다. 그 양가로 3번. 다음 페이지 주민등록. 일단 우리는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전입신고 한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죠? 자, 반가로 1번 중요하죠? 존속요건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 상실이 원칙이라는 거 반가로 1번 아주 잘 나옵니다. 계속 존속하라.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하다. 동그라미 2번 주소지 기재를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착각해서 잘못 기재했다. 대항력은 인정된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다가구는 집업만, 타세대는 동호수까지. 쭉 내려서 동그라미 6번 주민등록의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행정청이 수리한 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전입신고서가 공무원한테 도달한 때가 아니라 공무원이 수리한 때. 오른쪽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인도 및 주민등록한 다음날 0시. 그게 원칙이죠. 조심할 게 3개가 있어요. 1, 2, 3번. 자, 1번이 뭐예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팔고 그 자리에서 임차. 그럼 갑은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갑이 언제 대항력이 생긴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0시. 그게 첫 번째. 반가로 1번. 2번은 갑소유 아파트를 을이 임차하고 병에게 전대를 했어요. 순서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임대차, 전대차. 그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이었었죠. 근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임대인,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대항력이 생겨야 되죠. 언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이유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저당권도 같이 설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을의 소유권과 저당권 사이에 끼워 넣어, 병을.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지치 없이 아닙니다. 즉시. 반가로 3번은 잘 보세요. 주택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못하는 경우가 있죠.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경매가 되었을 때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임차권 소멸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그거 하나.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얘가 경락을 받은 다음에 경락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얘는 경락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납부하기 전에 을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해요. 이때 을은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 대항력이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즉 경락대금을 완납한 즉시. 누가 대항력이 생긴다? 을이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3번. (6번) 대항력 주장 반가로 1번 됐고 반가로 3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7번 반가로 1번 기억하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1번 저당권 임차권, 2번 저당권.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도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 따라서 얘가 아무리 대항요건인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소멸.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보호장치 보증금의 해소. 일단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강제 경매에 넣을 수밖에 없다. 이때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집행 개시라고 하는데 이 집행을 개시할 때 집을 명도할 필요가 없다.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양가로 1번. 그 경공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양가로 2번.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에 뭐를 갖춰라? 확정일차. 대항력 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이고 우선 변제는 인도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까지가 우선 변제 요건이고 이렇게 되겠죠. 쭉 내려서 양가로 1번, 4번에 반가로 1번.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은 적어도 배당되고 종기까지 존속하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차권 등기명령. 올해 요거 좀 나올 수 있어요.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얘만 신청할 수 있다. 어디에? 주택소재지 관할지방법원에. 양가로 2번 법원이 기각하면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3번 법원이 인용결정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 촉탁을 한다. 촉탁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을 하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소멸하지 않으며,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주택을 나중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라 4번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되고요. 5번은 봤지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다음 페이지 존속기간 암기해야 되는 거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이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났어도 돈 받을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갱신과는 법정갱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 전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 법정갱신 요건이죠. 효과는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은 2년.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 3월이 경과하면 해지. 이렇게 되죠. 단 임차인의 이기상 차임연체 같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법정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딱 조문으로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7번 주택임대차법에도 보증금이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와는 달리 증액은 제한하고 있다. 증액. 20분의 1 초과 금지, 1년 내 재증액 금지. 전세권에서 받던 거하고 똑같은 게 주임법에 있다. 7번. 8번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언제까지?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거 외워야 돼. 그거 가로 넣기 나오세요.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춘. 이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임차인. 세 번째, 배당을 요구했을 때 그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죠. 네. 거기 최우선 변제받는 기준 금액이 있고요. 일정액이 있죠.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요. 8월 말까지 개정이 없으면 그때 가서 외우세요. 아마 개정 모르겠어요. 확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그 기준 정도만 개정되면 그 기준이 나올 거예요. 한 장 넘깁니다. 9번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바꿀 때 제한이 있다.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꾸고자 하는 보증금 곱하기 둘 중에 낮은 거. 둘 중에 낮은 거. 연 1할 10%죠? 그죠? 또 하나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3.5%. 둘 중에 낮은 거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더하기 3.5%예요. 12번 임차권 승계. 임차인이 사망을 했다. 원래 임차권은 어떻게 되죠? 상속. 그런데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 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승계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권 승계. 둘 중에 하나.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 승계.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고 따로 살고 있어. 가정공동생활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승계. 딱 두 가지. 그걸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임차권 승계는 주택임대차에만 있다. 됐지요? 네?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상위법하고 체크 쫙 쉬었다가 해드리겠습니다.